우리나라 상속세 받은 것만큼 내는 게 아니고 남긴 만큼 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이제 거의 사업을 은퇴할 나이 드신 대표님들이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는 게 아니냐, 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을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어디서 사전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듣고 오시는 거죠. 미리 계획하면 절세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채 상속이 발생한 경우엔 사전 증여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가져올 수도 있죠. 오늘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사전 증여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사전 증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를 매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보통 유산세 과세 방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이 있어요.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기고 간 아주 큰 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산세 방식은 이 빵 크기만큼 세금을 떼어갑니다. 누가 얼마나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빵이 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하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은 빵을 자녀들이 나눠 가진 뒤에 자녀들이 받은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요. 사실 전체 빵 크기랑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랑 빵의 파이는 똑같은데 세금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상속세율이 비례세율이면 똑같아요. 비례세율이라는 건 부가가치세 같은 거예요.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정세율로 세율이 붙는 거죠. 예를 들어 빵 가격이 20억이라고 칠게요. 이 20억의 10%면 2억이죠. 근데 빵을 나눠서 10억씩 나누어 가져도 1억, 1억, 2억입니다. 그럼 사실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은 금액이 똑같죠. 하지만 상속세율은 누진세율이에요. 가액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20억은 40%의 세율이 부과돼요. 10억, 10억씩 나누면 10억에 부과되는 세율은 30%입니다. 그럼 당연히 20억에 40% 붙는 세금이 더 크겠죠. 통으로 과세할 때 세율이 확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도 상속인인 자식들이 상속 재산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재산에 붙는 세금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이때 상속세에 사전 증여 재산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까지도 포함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돌아가시기 전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을 해서 과세가 돼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상속 재산에 상속세율이 부과되면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낼 것 같아서 미리 뺄 수 있잖아요. 미리 증여를 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에 넣어놓는다던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증여한 내역까지도 포함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에서 빼줍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 시점에 사전 증여한 재산까지 합쳐지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상속인이 사전 증여를 받았으면 어차피 상속세 부담은 상속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상속 재산까지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상속인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상속인 외자, 며느리나 사위 등을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증여를 계획하고 움직이면 괜찮지만 만약 상속인 외자가 돌아가신 분의 내연녀라면 상속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내연녀에게 10억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까지 납부했어요. 부친은 내연녀에게 증여 후 5년 내에 사망을 합니다. 부친 사망 시 남아있는 상속재산 40억 원, 상속인 자녀 2명, 공제는 5억까지만 공제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우선 내연녀가 납부한 증여세를 계산을 해볼까요? 10억이면 세율 구간 30%로 해서 증여세금이 2억 4천만 원 나옵니다. 만약 내연녀한테 증여한 금액이 없었다면 일괄공제 5억 빼면 상속세만 12억 9천만 원입니다. 자녀 한 명당 각각
6억 4,500만 원씩 부담해야 돼요. 이 가정에서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이 되면 상속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상속재산이 40억 플러스 10억으로 50억이죠. 일광무제 5억 원 빼고 상속세를 계산을 해보면 약 17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 내연녀가 납부한 증여세는 빼줘요. 2억 4천을 빼주면 상속세 15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내연녀의 사전 증여 재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상속세금은 약 12억 9천만 원, 내연녀의 상속 재산이 포함됐을 때 상속세는 약 15억 5천만 원, 추가 납부할 세액이 2억 6천만 원이 더 생기죠. 내연녀는 이미 증여세 2억 4천만 내고 끝냈지만 그 돈이 40% 세율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발생한 차익은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이 됐어요. 이번에 며느리라고 할까요? 첫째 며느리라 둘째 며느리가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둘 다 예쁘면 좋겠지만 보통은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며느리가 있죠. 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라고 합시다. 돌아가시 5년 전에 첫째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어요. 이 경우에도 위의 사례랑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두 아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늘어납니다.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와이프니 그러려니 해도 둘째 아들은 형수님한테 준 돈까지 포함해서 상속세가 늘어나니 조금은 억울하겠죠. 형제가 우애가 좋아서 형님이 그 돈을 보전해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둘째 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상속세 받은 것만큼 내는 게 아니고 남긴 만큼 냅니다. 그래서 남에게 준 돈, 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상속인 외자, 손주, 며느리, 사위, 내연녀까지 포함이 되겠죠. 기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준 돈의 세금까지 상속인이 부담하는 체계다. 상속세 개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좀 아시겠죠? 공제가액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전체적인 방식,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내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증여 시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우리가 그 시기를 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통계적으로도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미루기보다는 미리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